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10억, 20억 같은 거대한 숫자를 떠올리며 막막함부터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노후 30년을 보내기 위해 1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40%에 육박하는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며 은퇴를 앞둔 이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거액의 자산이 있어야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은퇴 자금 8천만 원과 매달 연금 165만 원. 이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60대 후반 김성학 씨 부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학 씨 부부의 하루는 이른 아침 서로를 마주하고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평생을 직장에 헌신했던 김성학 씨는 퇴직 후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하는 이 아침의 차 한 잔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부부는 거창한 부자가 아니어도 어떻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퇴직을 몇 해 앞두고 부부는 자신들의 재무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했습니다. 수중해진 것은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저축을 합한 8천만 원 남짓한 돈,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16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3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보다는 많은 액수지만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로 꼽히는 월 268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직전 신문에서 본 안정적 노후 위에 월 322만 원, 총 11억 5천만 원 필요라는 기사는 부부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아내와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우리 노후는 이제 틀린 걸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성학 씨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세상 모든 노인들이 10억 원씩 들고 사는 건 아닐 거야.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만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살아보는 수밖에. 아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들처럼 특별한 자산 없이도 씩씩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노년의 이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한국 노인의 40%가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빠듯한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부부는 그 속에서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과 함께 오히려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하나의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8천만 원과 월 연금 165만 원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성학 씨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30년 넘게 관리직으로 근무한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혼 후 오롯이 남편의 내조와 자녀 양육에 힘써온 전업주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이들 부부의 삶은 대한민국 대다수 부모들의 자화상과 같았습니다. 자녀 둘을 키우며
월급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교육비로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부모들은 자녀 한 명의 결혼 지원에 평균 3억 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김성학 씨 부부 역시 두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상당한 비용을 들였고 그만큼 노후를 위한 저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큰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퇴직 직전에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여 온전한 내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작은 아파트였지만 매달 월세나 대출 이자로 나갈 돈이 없다는 것은 은퇴 생활에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김성학 씨는 30년 넘게 들고 다닌 낡은 서류 가방을 챙겨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시원함과 함께 이제 정말 월급이 없구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조용하고 오붓하게 살아봐요. 돈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을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 우리 한번 지혜롭게 잘 살아보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부부는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정 수입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 165만 원이 전부.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이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부부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은퇴 전후의 지출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먼저 줄어드는 비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출퇴근, 교통비, 점심값, 회식비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독립한 자녀들의 교육비나 용돈 같은 큰 지출도 더는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월 소비가 은퇴 전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비용도 있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전기료나 가스비 같은 공과금이 소폭 상승할 것이고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유료비 지출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생긴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돈 걱정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삶에 낙이 없어 부부는 적절한 선에서 여가와 문화생활비를 책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첫 달, 부부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며 실제 지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난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연금 165만 원 중 상당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덕분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용기를 얻은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월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식비는 약 60만 원, 외식은 가끔 저렴한 곳으로 하고 주로 집밥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주거비, 즉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은 약 20만 원, 유료 및 건강비로 약 20만 원을 책정해 정기검진과 약값, 그리고 만약을 위한 비상금을 따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통비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대중교통 위주로 이용하여 5만 원, 통신비는 알뜰 요금제를 사용해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여가 및 취미 활동비는 동네 복지관의 저렴한 강좌를 활용해 10만 원, 경조사 및 기타 예비비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모든 항목을 합치니 월 지출은 대략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연금 165만 원에서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의 여유 자금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남는 돈은 비상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금만으로 기본 생활을 하고 조금씩 저축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부부는 8천만 원이라는 은퇴 자금에 당장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 냉난방비가 더 나오거나 갑작스러운 경조사로 계획보다 돈을 더 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수입 범위 안에서 쓴다는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혹시 적자가 나더라도 8천만 원의 비상금에서 일부를 보충하면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재무 계획을 세우는 동안 아내는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요가, 합창, 컴퓨터 교실 등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매일 집에만 있지 말고 복지관에 다녀봐요. 배우는 재미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남편도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 나갔습니다. 이제 이들 부부의 실제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일상 속에 어떻게 재무관리와 즐거운 삶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침 6시 부부는 잠에서 깹니다. 김성학 씨가 주방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는 향긋한 냄새가 퍼지는 동안 아내는 창문을 열어 상쾌한 아침 공기를 집 안가득 채웁니다. 아침 식사는 소박한 야채죽과 과일, 식비를 아끼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메뉴입니다. 식사 후 김성학 씨는 어김없이 가계부를 꺼내 전날 쓴 돈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젊을 땐 거들떠보지도 않던 가계부였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우리 가정의 재무이사라 칭하며 즐겁게 임합니다. 오전 8시 부부는 나란히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아내는 동네를 산책하고 남편은 공원에 있는 무료 운동기구를 이용해 근력 운동을 합니다. 공원에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이웃사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혈압관리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운동을 마친 뒤 오전 10시에는 동네 전통시장에 들릅니다. 대형 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덤으로 상추 한 줌 더 얹어주는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이 좋아 단골이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값싼 식재료를 고르며 사람 구경을 하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점심은 시장에서 사온 두부와 야채로 만든 따끈한 두부 부침개와 된장국. 역시 집밥이 최고야. 싸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시 각자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아내는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으며 잠시 눈을 붙입니다. 오후 2시 부부는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무료 요가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굳었던 몸을 풀고 나면 마음까지 개운해집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복지관 휴게실에 모여 무료로 제공되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이곳은 중요한 정보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 같은 이미 아는 혜택부터 미처 몰랐던 다양한 시니어 할인 정보까지 얻으며 생활의 지혜를 나눕니다. 이러한 교류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성학 씨는 은행에 들러 연금 통장을 정리하고 매달 남는 돈의 일부를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은퇴 자금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안전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2천만 원은 수시 입출금 통장에, 나머지 1천만 원은 CMA 통장에 분산해 두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부의 철칙입니다. 크게 벌기보다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자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의 소중함을 알기에 내린 현명한 결정입니다.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연 150만 원, 월 12만 원가량의 이자는 작지만 쏠쏠한 추가 수입이 되어줍니다. 저녁 6시, 부부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활용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점심때 먹고 남은 반찬을 데웁니다. 음식 재료를 남김없이 사용하는 알뜰한 습관은 식비 절약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각자의 취미 시간을 갖습니다. 김성학 씨는 서재에서 캘리그래피 연습에 몰두합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저렴하게 배운 솜씨로 하루하루가 선물이다와 같은 아름다운 문구를 써내려가며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같은 시간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곧 태어날 손주에게 줄 목도리를 뜨개질합니다. 털실과 대바늘만 있으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이 취미는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 9시 부부는 산책을 겸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섭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지관 친구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동네 환경 미화 봉사를 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행복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더라. 김성학 씨는 말합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 부부는 TV로 옛날 드라마를 보며 젊은 시절을 추억합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충만한 하루가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 이들 부부는 수입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철저한 계획과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지혜로 8천만 원의 은퇴 자금에 아직 손도 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언제나 돌발 변수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은퇴 이듬해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김성학 씨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지만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검사비와 진료비로 50만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지만 부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에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니까 걱정 말아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 조금만 더 아껴 살면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부부는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철저하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학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들의 삶은 행복한 노후가 반드시 통장 잔고의 액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계획,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부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은퇴를 앞두고 불안에 떠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세어보며 감사하고 소박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10억, 20억 같은 거대한 숫자를 떠올리며 막막함부터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노후 30년을 보내기 위해 1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40%에 육박하는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며 은퇴를 앞둔 이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거액의 자산이 있어야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은퇴 자금 8천만 원과 매달 연금 165만 원. 이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60대 후반 김성학 씨 부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학 씨 부부의 하루는 이른 아침 서로를 마주하고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평생을 직장에 헌신했던 김성학 씨는 퇴직 후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하는 이 아침의 차 한 잔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부부는 거창한 부자가 아니어도 어떻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퇴직을 몇 해 앞두고 부부는 자신들의 재무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했습니다. 수중해진 것은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저축을 합한 8천만 원 남짓한 돈,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16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3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보다는 많은 액수지만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로 꼽히는 월 268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직전 신문에서 본 안정적 노후 위에 월 322만 원, 총 11억 5천만 원 필요라는 기사는 부부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아내와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우리 노후는 이제 틀린 걸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성학 씨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세상 모든 노인들이 10억 원씩 들고 사는 건 아닐 거야.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만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살아보는 수밖에. 아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들처럼 특별한 자산 없이도 씩씩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노년의 이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한국 노인의 40%가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빠듯한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부부는 그 속에서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과 함께 오히려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하나의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8천만 원과 월 연금 165만 원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성학 씨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30년 넘게 관리직으로 근무한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혼 후 오롯이 남편의 내조와 자녀 양육에 힘써온 전업주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이들 부부의 삶은 대한민국 대다수 부모들의 자화상과 같았습니다. 자녀 둘을 키우며
월급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교육비로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부모들은 자녀 한 명의 결혼 지원에 평균 3억 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김성학 씨 부부 역시 두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상당한 비용을 들였고 그만큼 노후를 위한 저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큰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퇴직 직전에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여 온전한 내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작은 아파트였지만 매달 월세나 대출 이자로 나갈 돈이 없다는 것은 은퇴 생활에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김성학 씨는 30년 넘게 들고 다닌 낡은 서류 가방을 챙겨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시원함과 함께 이제 정말 월급이 없구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조용하고 오붓하게 살아봐요. 돈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을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 우리 한번 지혜롭게 잘 살아보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부부는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정 수입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 165만 원이 전부.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이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부부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은퇴 전후의 지출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먼저 줄어드는 비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출퇴근, 교통비, 점심값, 회식비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독립한 자녀들의 교육비나 용돈 같은 큰 지출도 더는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월 소비가 은퇴 전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비용도 있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전기료나 가스비 같은 공과금이 소폭 상승할 것이고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유료비 지출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생긴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돈 걱정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삶에 낙이 없어 부부는 적절한 선에서 여가와 문화생활비를 책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첫 달, 부부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며 실제 지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난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연금 165만 원 중 상당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덕분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용기를 얻은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월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식비는 약 60만 원, 외식은 가끔 저렴한 곳으로 하고 주로 집밥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주거비, 즉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은 약 20만 원, 유료 및 건강비로 약 20만 원을 책정해 정기검진과 약값, 그리고 만약을 위한 비상금을 따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통비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대중교통 위주로 이용하여 5만 원, 통신비는 알뜰 요금제를 사용해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여가 및 취미 활동비는 동네 복지관의 저렴한 강좌를 활용해 10만 원, 경조사 및 기타 예비비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모든 항목을 합치니 월 지출은 대략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연금 165만 원에서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의 여유 자금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남는 돈은 비상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금만으로 기본 생활을 하고 조금씩 저축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부부는 8천만 원이라는 은퇴 자금에 당장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 냉난방비가 더 나오거나 갑작스러운 경조사로 계획보다 돈을 더 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수입 범위 안에서 쓴다는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혹시 적자가 나더라도 8천만 원의 비상금에서 일부를 보충하면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재무 계획을 세우는 동안 아내는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요가, 합창, 컴퓨터 교실 등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매일 집에만 있지 말고 복지관에 다녀봐요. 배우는 재미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남편도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 나갔습니다. 이제 이들 부부의 실제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일상 속에 어떻게 재무관리와 즐거운 삶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침 6시 부부는 잠에서 깹니다. 김성학 씨가 주방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는 향긋한 냄새가 퍼지는 동안 아내는 창문을 열어 상쾌한 아침 공기를 집 안가득 채웁니다. 아침 식사는 소박한 야채죽과 과일, 식비를 아끼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메뉴입니다. 식사 후 김성학 씨는 어김없이 가계부를 꺼내 전날 쓴 돈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젊을 땐 거들떠보지도 않던 가계부였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우리 가정의 재무이사라 칭하며 즐겁게 임합니다. 오전 8시 부부는 나란히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아내는 동네를 산책하고 남편은 공원에 있는 무료 운동기구를 이용해 근력 운동을 합니다. 공원에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이웃사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혈압관리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운동을 마친 뒤 오전 10시에는 동네 전통시장에 들릅니다. 대형 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덤으로 상추 한 줌 더 얹어주는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이 좋아 단골이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값싼 식재료를 고르며 사람 구경을 하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점심은 시장에서 사온 두부와 야채로 만든 따끈한 두부 부침개와 된장국. 역시 집밥이 최고야. 싸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시 각자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아내는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으며 잠시 눈을 붙입니다. 오후 2시 부부는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무료 요가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굳었던 몸을 풀고 나면 마음까지 개운해집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복지관 휴게실에 모여 무료로 제공되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이곳은 중요한 정보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 같은 이미 아는 혜택부터 미처 몰랐던 다양한 시니어 할인 정보까지 얻으며 생활의 지혜를 나눕니다. 이러한 교류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성학 씨는 은행에 들러 연금 통장을 정리하고 매달 남는 돈의 일부를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은퇴자금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안전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2천만 원은 수시 입출금 통장에, 나머지 1천만 원은 CMA 통장에 분산해 두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부의 철칙입니다. 크게 벌기보다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자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의 소중함을 알기에 내린 현명한 결정입니다.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연 150만 원, 월 12만 원가량의 이자는 작지만 쏠쏠한 추가 수입이 되어줍니다. 저녁 6시, 부부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활용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점심때 먹고 남은 반찬을 데웁니다. 음식 재료를 남김없이 사용하는 알뜰한 습관은 식비 절약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각자의 취미 시간을 갖습니다. 김성학 씨는 서재에서 캘리그래피 연습에 몰두합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저렴하게 배운 솜씨로 하루하루가 선물이다와 같은 아름다운 문구를 써내려가며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같은 시간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곧 태어날 손주에게 줄 목도리를 뜨개질합니다. 털실과 대바늘만 있으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이 취미는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 9시 부부는 산책을 겸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섭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지관 친구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동네 환경 미화 봉사를 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행복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더라. 김성학 씨는 말합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 부부는 TV로 옛날 드라마를 보며 젊은 시절을 추억합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충만한 하루가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 이들 부부는 수입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철저한 계획과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지혜로 8천만 원의 은퇴 자금에 아직 손도 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언제나 돌발 변수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은퇴 이듬해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김성학 씨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지만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검사비와 진료비로 50만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지만 부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에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니까 걱정 말아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 조금만 더 아껴 살면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부부는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철저하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학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들의 삶은 행복한 노후가 반드시 통장 잔고의 액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계획,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부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은퇴를 앞두고 불안에 떠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세어보며 감사하고 소박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10억, 20억 같은 거대한 숫자를 떠올리며 막막함부터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노후 30년을 보내기 위해 1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40%에 육박하는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며 은퇴를 앞둔 이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거액의 자산이 있어야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은퇴 자금 8천만 원과 매달 연금 165만 원. 이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60대 후반 김성학 씨 부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학 씨 부부의 하루는 이른 아침 서로를 마주하고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평생을 직장에 헌신했던 김성학 씨는 퇴직 후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하는 이 아침의 차 한 잔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부부는 거창한 부자가 아니어도 어떻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퇴직을 몇 해 앞두고 부부는 자신들의 재무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했습니다. 수중해진 것은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저축을 합한 8천만 원 남짓한 돈,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16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3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보다는 많은 액수지만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로 꼽히는 월 268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직전 신문에서 본 안정적 노후 위에 월 322만 원, 총 11억 5천만 원 필요라는 기사는 부부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아내와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우리 노후는 이제 틀린 걸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성학 씨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세상 모든 노인들이 10억 원씩 들고 사는 건 아닐 거야.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만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살아보는 수밖에. 아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들처럼 특별한 자산 없이도 씩씩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노년의 이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한국 노인의 40%가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빠듯한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부부는 그 속에서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과 함께 오히려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하나의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8천만 원과 월 연금 165만 원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성학 씨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30년 넘게 관리직으로 근무한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혼 후 오롯이 남편의 내조와 자녀 양육에 힘써온 전업주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이들 부부의 삶은 대한민국 대다수 부모들의 자화상과 같았습니다. 자녀 둘을 키우며
월급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교육비로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부모들은 자녀 한 명의 결혼 지원에 평균 3억 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김성학 씨 부부 역시 두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상당한 비용을 들였고 그만큼 노후를 위한 저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큰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퇴직 직전에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여 온전한 내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작은 아파트였지만 매달 월세나 대출 이자로 나갈 돈이 없다는 것은 은퇴 생활에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김성학 씨는 30년 넘게 들고 다닌 낡은 서류 가방을 챙겨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시원함과 함께 이제 정말 월급이 없구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조용하고 오붓하게 살아봐요. 돈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을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 우리 한번 지혜롭게 잘 살아보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부부는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정 수입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 165만 원이 전부.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이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부부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은퇴 전후의 지출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먼저 줄어드는 비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출퇴근, 교통비, 점심값, 회식비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독립한 자녀들의 교육비나 용돈 같은 큰 지출도 더는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월 소비가 은퇴 전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비용도 있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전기료나 가스비 같은 공과금이 소폭 상승할 것이고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유료비 지출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생긴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돈 걱정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삶에 낙이 없어 부부는 적절한 선에서 여가와 문화생활비를 책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첫 달, 부부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며 실제 지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난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연금 165만 원 중 상당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덕분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용기를 얻은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월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식비는 약 60만 원, 외식은 가끔 저렴한 곳으로 하고 주로 집밥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주거비, 즉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은 약 20만 원, 유료 및 건강비로 약 20만 원을 책정해 정기검진과 약값, 그리고 만약을 위한 비상금을 따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통비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대중교통 위주로 이용하여 5만 원, 통신비는 알뜰 요금제를 사용해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여가 및 취미 활동비는 동네 복지관의 저렴한 강좌를 활용해 10만 원, 경조사 및 기타 예비비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모든 항목을 합치니 월 지출은 대략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연금 165만 원에서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의 여유 자금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남는 돈은 비상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금만으로 기본 생활을 하고 조금씩 저축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부부는 8천만 원이라는 은퇴 자금에 당장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 냉난방비가 더 나오거나 갑작스러운 경조사로 계획보다 돈을 더 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수입 범위 안에서 쓴다는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혹시 적자가 나더라도 8천만 원의 비상금에서 일부를 보충하면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재무 계획을 세우는 동안 아내는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요가, 합창, 컴퓨터 교실 등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매일 집에만 있지 말고 복지관에 다녀봐요. 배우는 재미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남편도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 나갔습니다. 이제 이들 부부의 실제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일상 속에 어떻게 재무관리와 즐거운 삶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침 6시 부부는 잠에서 깹니다. 김성학 씨가 주방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는 향긋한 냄새가 퍼지는 동안 아내는 창문을 열어 상쾌한 아침 공기를 집 안가득 채웁니다. 아침 식사는 소박한 야채죽과 과일, 식비를 아끼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메뉴입니다. 식사 후 김성학 씨는 어김없이 가계부를 꺼내 전날 쓴 돈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젊을 땐 거들떠보지도 않던 가계부였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우리 가정의 재무이사라 칭하며 즐겁게 임합니다. 오전 8시 부부는 나란히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아내는 동네를 산책하고 남편은 공원에 있는 무료 운동기구를 이용해 근력 운동을 합니다. 공원에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이웃사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혈압관리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운동을 마친 뒤 오전 10시에는 동네 전통시장에 들릅니다. 대형 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덤으로 상추 한 줌 더 얹어주는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이 조화 단골이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값싼 식재료를 고르며 사람 구경을 하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점심은 시장에서 사온 두부와 야채로 만든 따끈한 두부 부침개와 된장국. 역시 집밥이 최고야. 싸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시 각자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아내는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으며 잠시 눈을 붙입니다. 오후 2시 부부는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무료 요가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굳었던 몸을 풀고 나면 마음까지 개운해집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복지관 휴게실에 모여 무료로 제공되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이곳은 중요한 정보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 같은 이미 아는 혜택부터 미처 몰랐던 다양한 시니어 할인 정보까지 얻으며 생활의 지혜를 나눕니다. 이러한 교류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성학 씨는 은행에 들러 연금 통장을 정리하고 매달 남는 돈의 일부를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은퇴자금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안전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2천만 원은 수시 입출금 통장에, 나머지 1천만 원은 CMA 통장에 분산해 두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부의 철칙입니다. 크게 벌기보다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자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의 소중함을 알기에 내린 현명한 결정입니다.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연 150만 원, 월 12만 원가량의 이자는 작지만 쏠쏠한 추가 수입이 되어줍니다. 저녁 6시, 부부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활용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점심때 먹고 남은 반찬을 데웁니다. 음식 재료를 남김없이 사용하는 알뜰한 습관은 식비 절약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각자의 취미 시간을 갖습니다. 김성학 씨는 서재에서 캘리그래피 연습에 몰두합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저렴하게 배운 솜씨로 하루하루가 선물이다와 같은 아름다운 문구를 써내려가며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같은 시간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곧 태어날 손주에게 줄 목도리를 뜨개질합니다. 털실과 대바늘만 있으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이 취미는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 9시 부부는 산책을 겸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섭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지관 친구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동네 환경 미화 봉사를 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행복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더라. 김성학 씨는 말합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 부부는 TV로 옛날 드라마를 보며 젊은 시절을 추억합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충만한 하루가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 이들 부부는 수입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철저한 계획과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지혜로 8천만 원의 은퇴 자금에 아직 손도 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언제나 돌발 변수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은퇴 이듬해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김성학 씨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지만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검사비와 진료비로 50만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지만 부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에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니까 걱정 말아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 조금만 더 아껴 살면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부부는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철저하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학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들의 삶은 행복한 노후가 반드시 통장 잔고의 액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계획,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부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은퇴를 앞두고 불안에 떠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세어보며 감사하고 소박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